대한항공 로스앤젤레스 미주 노선에 취항한 지 각각 46년과 2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한인들의 날개였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국적항공사들이 최근 들어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내식 대란에 계속되는 지연 출발과 연착, 고장의 회항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에 승무원들의 잇단 내부 고발까지 터져나오며 항공사들은 날개만큼 중요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는 미주 한인들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어쩌면 이들 항공사들을 향한 아쉬움과 불신은 이전부터 쌓여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사안타. 오늘은 최근 연이은 논란에 휘말린 국적항공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운항 지연 사태, 그리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발로 뛰며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자주 갔죠? 네, 항공기 지연이 속출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최근 기내식 공급 차질에 그리고 비행기 고장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매체들이 통해서 나왔으니 생략하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나의 경우 기내식 공급 차질 이후 운항 차질을 빚은 것이 총 316번이라고 하던데 그중 미주 노선 경우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주 노선 연착 아시아나 항공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네. LA, 뉴욕, 시애틀, 시카고 등을 포함해서 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LA 지역은 12건이었습니다. 이 중 7시간 이상 지연이 2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7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가 5일인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이죠.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지 204편도 2시간 지연, 7월 9일도 2시간 지연이 됐고요. LA에서 12건이나 지연이 되다 보니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별게 아닌 게 될 정도로 항공이 지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비행기 일정이라는 게 한 번 틀어지면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제 지인도 항공기가 연착이 돼서 크게 낭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항공기 회항에 또 공항 대기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분들이 가장 힘들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LA 공항에 갔던 그것도 그 피해자들이 있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실제로 공항 입국장에는 지연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일정 차질이 생겨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먼저 도착해서 다른 비행기를 탄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 등 여러 피해 한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오늘 아시아나 타고 도착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아무래도 집에 가서 다시 공항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들이닥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이틀 정도를 더 지금 스케줄이 또 늘려지게 되니까 하루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적기니까 저는 일부러 이용도 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연착되고 하면은 글쎄요, 원래 타시던 고객들도 다른 비행 알아보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예. 걱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그것도 모르고 어디다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아시아나에 물어봤을 때는 LA에서 오는 게 늦어져가지고 늦는다고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기 결함 때문에 좀 그것도 같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계속 말이 많은데 그것까지 말을 안 하고 거기다 결함이 있어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좀 불안함으로 공항에 찾아가기는 했어요, 사실. 네.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은 막 도착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8일 날 항공기가 회항하던 당일이죠.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려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출발이었죠. 애들도 어리니까 일부러 밤늦게 출발하려고 잡은 건데 출발 당일날 지금 9시간이나 연착이 돼버려서 지금 새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더 힘들게 됐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뭐 그런 거면 뭐 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 실수, 회사 실수 이런 걸로 이렇게 되니까 참 오늘 날씨도 더운데 좀 참 짜증도 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초 오후 11시 비행기로 가려던 항공기가 다음날 아침 7시 50분 비행기로 밀리면서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병원 건강검진 예약도 변경을 해야 했고요. 제주도 여행까지 취소하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도착하는 날 건강검진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저는 지금 그걸 지금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변경도 안 되고 지금 일단은 가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날 여행 일정, 제주도 가는 여행 일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되게 지금 곤란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이분이 항공사로부터 출발이 지연됐다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나요? 전화를 받은 시간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공항으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나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따로 연락을 해보니까 어린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부와 함께 해서 4식구가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사태로 정말 많은 한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네요. 그럼 혹시 보상은 없었나요? 네, 한국에서 회항했다가 LA로 온 그 여행객들은 $100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내 물품 구매 할인권에 불과해서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미국 항공사 델타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200불, 300불 더 큰 금액도 지불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주 지역에서 출발이 지연된 사람은 전혀 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상 얘기는 없고 일단 제가 물어보기 전에 지금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백한 항공사 실수니까 어느 정도 사과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대한항공을 이 문제가 많아서 아시아나로 일부러 바꾼 거거든요. 근데 또 아시아나에서 이렇게 되니까 참 한국 국적 항공사가 좀 못 믿겠고. 아시아나 LA 지사는 당시 회항 소식을 한국 본사로부터 듣고 회항 결정 후 40분 이내에 미주 지역 이용객들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 인력 추가로 투입해서 현지 교민들 항공기 이용하는데 불편함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연을 하게 돼서 고객 불편을 끼쳐드리게 될 때는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휴대전화 기록을 봤을 때 아시아나가 이메일 통보 이후 전화를 한 시간은 2시간이 넘었었습니다. 통보를 제대로 못 받고 공항으로 간 한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국적 항공사들의 미주 지역 영업 실태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 항공사들의 로스앤젤레스, 인천, 왕복 항공권 가격은 얼마 되나요? 지금이 준성수기 기간인데 이코노미, 그러니까 일반석 기준으로 $1,500 선이고 들어오는 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1,800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는 같은 노선 비성수기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200에서 $300가 저렴합니다.
한인들이 처음에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싱가포르 항공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래요. 싱가포르 항공을 처음 들어보고 네. 지금은 싱가포르 항공 많이 이용하고 있죠. 많이 이용하고 있죠. 조금 많아졌어요. 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다른 경쟁사가 요금을 낮춰버리면. 큰 항공사가 요금을 낮춰버리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데 뭐 그분들도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 밑에는 완전 진짜 바른 라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싱가포르 항공이 지금 80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항공이 800불에 판매해가지고 적자가 아니면 다른 항공도 적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같은 원료 쓰고 같은 비행기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국적항공사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율, 유류세 등 여러 이유들을 들 수도 있겠지만 국적 항공사 측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미주 노선 이용객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 없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당초 공급이 줄어들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곳이 국적 항공사들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 3년 전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타이항공이 LA 인천 노선을 직항 운행하던 지난 2015년 당시 자료에 따르면요. 상반기 6개월간 대한항공이 27만여 명, 아시아나가 25만여 명, 타이항공이 4만 7천여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타이항공의 이용객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점유율로는 대한항공이 47%, 아시아나가 43%, 타이항공이 8.2%.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독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당시 타이항공의 가격이 지금과 같은 준성수기 때 $850 정도였고요. 성수기에도 $1,000를 넘지 않았었죠. 국적기는 2010년 그 무비자 시대를 이유로 왕복 항공권 요금이 $2,000로 치솟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지인분들께서 타이항공을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2012년 타이항공이 첫 인천 직항 노선을 취항했을 당시 한인 이용객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들도 이 같은 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이항공 판매에 나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국적 항공사들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한테 그 여행사가 가서 우리 아시아나 것도 팔게 해주세요. 안 해줘. 대리점 제도라서. 근데 거기에 이제 타이항공이 들어왔어. 우리 것도 팔아줘, 우리 것도 팔아줘 했는데 우리는 아시아나 대리점, 우리는 대한항공 거 안 팔아요. 우리는 대한항공 대리점, 아시아나 거 안 팔아요. 이런 개념이었어. 항공사 대표팀 만들어놨거든.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누구도 다 거기에서 그래 좋아 우리도 그거 팔게라고 하는 데가 없었던 거야. 못했던 거지 눈치 보느냐고. 절대 권력자들이었지. 제재 아닌 제재가 좀 있었고 팔지 마셔서 경고받고 막 그런 거였지 당시 여행사들마다 등급을 매겨서 프로모션 티켓을 제한을 하거나 불리한 좌석 티켓을 배부하고 심지어 그 대리점 판매권도 빼앗겼다는 항공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타이항공이 2015년 말로 인천 직항 노선을 포기한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없었겠네요. 인천 LA 노선의 80%가량이 한국인 관광객, 주재원, 유학생 또는 이곳 현지 한인이고요. 또 한인 여행사들을 통해 항공기 티켓을 구매하는 비율의 80%가 한인들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여행사들이 국적 항공사가 아닌 타 항공사 티켓을 판매한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싱가포르 항공이 직항 노선 취항을 한 뒤로 국적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인데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태평양 노선에서만큼은 한 회사처럼 공동 영업을 한다는 것이 협정 주 내용인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마다 제휴되어 있는 항공사들이랑 코드 쉐어를 해요. 그래서 단대 경유를 해서 서울을 가는데 LA를 경유를 하는데 A 항공사에서 뭐 50명밖에 안 타고 다른 데서 50명밖에 안 타는데 이걸 둘이 띄우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100명 더 넣어. 그래도 충분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드 쉐어를 해갖고 출발을 하니까 대부분 비행기 항공사에서는 손님들이 그렇게 뭐 널널하게 가는 느낌보다 꽉꽉 채워서 가는 느낌이 더 많아요. 이 때문에 델타와 협약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그동안 한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던 여러 혜택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라는 것이 한인 여행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한인 여행사들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면 할인 가격 티켓 등을 구매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인터넷 티켓 가격과 여행사 구매 가격이 단 $1 차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다 넘어가고 하니까 얘네 뭐 굳이 뭐 한인 여행사들이 많이 팔아도 안 되고 예전처럼 뭐 목숨 걸고 실적 때문에 싸게 팔고 인센티브 더 준다고 꼬시고 세일즈 다니고 이제 그런 거 안 해. 항공사들이. 인터넷하고 우리하고 1불 차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네트가 1036불이야. 우리는 1035불이야. 또 1불 갖고 우리한테 올까요? 귀찮네.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 그럼 나보고 젊은 애가 사장님 내가 인터넷에 요금하고 여기 요금하고 똑같은 경우에 나한테 제가 사십시오 하는 좋은 점을 대되는 거야. 또 국적 항공사 티켓의 경우 페널티 없이 일정 조정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이마저도 예외 없이 그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페널티가 없었어요. 대한항공도. 근데 지금은 이제 주중으로 갔다가 뭐 주말로 오시게 되면은 그 주중하고 주말에 대한 차액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항공사에다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페널티, 그 페널티를 추가로 내셔야 돼요. 주말로 오시는 거로 했었는데 주중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셔도 페널티는 내셔야 돼요. 걔네 말하는 거 맨날 글로벌로 간다. 웃기고 자빠. 요새 뭐 주말에 오면 주말 요금 뭐 말 같지도 않게 가격이 바뀌고 자주 하는데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주말에 오시면 주말에만 오셔야 됩니다. 주중에 오면 또 리이슈해야 됩니다. 스님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이거 안 팔기가 싫다. 그러면은 안 팔좋대. 우리는 걱정 안 한대. 왜? 델타에서 다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파나 보자. 조금 시간을 보자 그랬어. 그래 한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얼마나 잘 파나 보자. 얼마나 많이 가나 보자. 아시아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과 델타가 공동 운항 확대로 같이 스카이팀으로 묶여 있다면 그 아시아나와 싱가포르 항공은 같은 스타일 얼라이언스로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같은 소속이면 서로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격이 낮게 책정된 싱가포르 항공 티켓의 경우는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항공 동맹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정책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항상 요금 차익이 한 뭐 많아야 20-30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선호하시는 분은 지금도 대한항공 선호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 선호하시는 분은 아시아나 선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시아나랑 마일리지 공유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1000불 미만대 항공권들은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돼요. 네, 싱가포르 항공 자체 내에서도 아시아나에 그 적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요금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조금씩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조금 뭐 웬만큼 차이가 나는 아주 싼 거 말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로는 아시아나로 마일리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측에서는 아시아나 손님을 싱가포르로 뺏길까 봐 두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값을 조금 많이 못 올리는 그게. 여전히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였을까요? 지난 수요일 결국 싱가포르 항공이 로스앤젤레스 인천 직항노선 운항을 11월 30일 이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변화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싱가포르 항공이 직항편에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타이 항공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델타와의 협정 때문에 가격 경쟁을 주도할 수는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싱가포르의 낮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 아시아나가 가격을 내리면 대한항공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싱가포르 항공이 인천행 운항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후부터
직항편은 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발표가 수요일에 나왔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최소한 이보다는 한 이틀 전부터는 그 싱가포르 직항 중단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화요일에 대한항공이 먼저 가격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8월 17일 이후 그 비수기 일반석을 1,050달러에서 1,100달러로 50달러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직항 운항 중단하는 시점을 맞춰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해석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예매를 그 두세 달 전에 하는 것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아직 아시아나는 그 비수기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일반석 지금 현재 그 1,035달러입니다. 그 최근 여러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곧바로 가격 인상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싱가포르 직항이 오는 11월 그 말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성수기인데 1,500달러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이제 오는 11월부터 또 준성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국적항공사들이 얼마나 가격을 올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 좀 내렸다가 또 없어지면 조금 올렸다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 항공사가 생기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항공 쪽에서는 조금 올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뭐 아시아나나 둘 다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행기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 의식 안 할 수 없으니까 가격대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있었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없어지면 그럴 찬스가 더 많죠.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성수기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들한테는 유리했는데 성수기 때도 아마 가격대가 내려가지는 않고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많죠. 경쟁사가 사라지니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한다. 미주 최대 노선을 국적항공사가 다시 독점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주 노선 영업 실태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절대로 상호명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한인 여행업계들이 거대 국적 항공사들을 상대로 영업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걸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때려치고 그냥 저기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항공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대한항공이 값지 않은 게.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지난 2012년에 대한항공 미주본사가 그 항공권 예약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를 아시아로 이전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현지 직원 55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이곳 현지 한인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국적항공사의 무차별 해고라는 해석이 나와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인 여행업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한인 이용객들을 향한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또 한인 여행업계의 역할이 줄어들어 최악의 경우 사라진다 해도 또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려는 국적 항공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델타 컨트롤이에요. 전부 다. 가격도 델타가 그날의 요금선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아무 힘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서울에서 봤잖아요. 예약가 전부 다요. 그러면 거기도 서울에 있는 애들도 자기네 책임을 또 당할까봐 세일즈하고 통화하십시오. 세일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너무 심해. 우리는 심해서 여행사들이 저희 여행사들 세대는 이걸로 끝이에요. 물론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다른 시각에서는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상생을 도모하는 것도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일 것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사한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목적은 최근 불거진 기업의 갑질 횡포를 비약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냉혹한 시장경제 논리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한인들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를 향한 충성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한인들이 국적항공사를 선호하는 이유, 물론 훌륭한 기내 서비스와 음식, 편의성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 항공사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두 항공사의 신뢰가 오히려 어느 항공사보다 높아지길 기대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우리의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외국 항공사도 사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굳이 꼭 국적기를 안 사용해도 좀 된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마일리지랑 다 떠나서 다른 가격이라든지 시간에 비해서 다른 항공사도 있다면 굳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